안녕하세요. 오늘은 처방학 네 번째 시간 신경계 제 1편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신경계가 인간의 행동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계의 해부학적 그림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중추 신경계는 대뇌, 간뇌, 중뇌, 교뇌, 소뇌, 뇌량, 연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뇌에는 좌반구가 분석과 수리, 언어 기능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반구는 공간 지각 능력과 예술성에 대한 기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수의적 운동 영역을 관리하며 두정엽은 통증이나 온도, 맛 등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후두엽은 시각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뇌는 체온, 공복감, 갈증, 쾌감, 분노 등을 관리하며 중뇌는 시각과 청각을 관리합니다. 교뇌는 대뇌와 소뇌를 연결하는 뇌이며 소뇌는 평형 유지와 근육 간 협력, 협동, 작용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량은 좌우 뇌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연수는 심박동, 혈관 조절, 호흡, 기침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지며 체신경계에는 뇌신경, 완신경, 요신경총 이렇게 완신경총, 요신경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체신경계 중 뇌신경계는 후신경, 시신경, 냄새를 맡는 신경이죠. 보는 신경, 동안신경, 외전신경, 활차신경, 안면신경, 미주신경, 전정신경, 부신경, 서릿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척수신경계는 목신경, 경신경 8개, 흉추신경 12개, 허리신경, 요신경 5개, 천추신경 5개, 미수신경 1개, 그래서 총 31개의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의지와 무관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며 대뇌와 중추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시상하부의 전반적이거나 또 돌발적인 반사작용에 대응하는 그런 일을 하며 숨골에는 일상적인 문제, 순환과 소호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며 혈관 수축, 심장 수축, 맥박이 가속되거나 기관지 확장 등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을 대체하는 그런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완만한 대응을 해서 일상 생리 활동을 관리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호흡운동, 소화운동, 혈액순환 작용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말초신경에 대한 해부학적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척수신경이 해당 장부, 족대양 방광경의 방광일선에 폐유, 심유, 격유, 간유, 담유, 비유, 위유, 삼초유, 대장유 등이 해당 장부를 관리하게 하고 있으며, 예. 목신경은 팔 완신경을 관리하고, 척수신경은 오장육부 쪽, 그다음 요신경 허리와 다리, 미수신경은 천주신경은 다리 쪽의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며 고혈압에 의한 출혈, 피각출혈, 피하출혈, 시상출혈, 뇌교, 뇌손해, 뇌에서 출혈이 생긴 것이고, 뇌동맥류 출혈, 뇌수막과 출혈, 특히 심한 두통이 나고 뇌동맥 정맥류 출혈 등이 있으며, 기타 모야 혈관 출혈, 아주 뇌에 실핏줄이 터져서 안개와 같이 출혈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일본말로 모야가 안개 같은 이런 뜻이랍니다. 모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병과 결과는 과격한 행동이나 흥분, 지나친 배변, 기침 등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기며, 추운 날씨 갑작스러운 냉온 수욕을 하게 되면 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나 알코올 중독성 음주, 신장병, 궤혈병 등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기며, 출혈과 동시에 두통이 난다, 혀는 메시꺼움 등이 나타나는데 전조 증상이 항상 있게 된다. 졸도하는 것이죠. 혼졸하거나 인사불성이 되기도 한다. 반신불수, 중풍이란 본래의 기능을 성실하게 되는데 마비가 되거나 장애가 오거나 그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을 풍이라고 하고, 흔들린다, 동요한다, 떨리고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이러한 것들도 풍의 결과이다. 그래서 풍은 심장과 간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심장은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혈액의 문제에 의해서 풍이 발생되고, 간은 근육 조직 및 근육과 혈관의 문제에 의해서 풍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의 원인은 혈담에 의해서 동맥경화가 생기면 고혈압이나 저혈압 쪽으로 가서 뇌출혈, 뇌경색, 뇌전색 등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혈관의 문제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만 있어도 중풍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국부양뜸의 효능 중에 혈성을 건강한 상태로 변화시키고 혈행을 촉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요. 무국부양뜸으로 혈관을 깨끗이 탄력 있게 관리하면 풍과 관련되는 질병은 멀리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뇌졸중이 전구증에는 중풍이 맞는 시간이 약 3분 내지 5분간 지속이 된다. 심한 두통, 혀는 구토, 이명, 경련 등이 생긴다. 이때에 비상조치, 구급 요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뇌출혈이 발생되는 것이다. 구급 요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라. 십선혈, 손가락, 발가락 끝에 바늘이나 침으로 점자 출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최대한 빨리, 이것이 어려울 때도 목 주위나 머리 아무데나 피를 빼게 되면 막혔던 기가 순행되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 또는 심한 상황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십선혈, 손끝 발끝을 따라 따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적인 수술을 하시게 되면 개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출혈 직후에는 중증인데요. 중증일 경우에는 장부병이다. 허탈증, 실패증, 허증과 실증으로 나눠지는데 허증은 혼미, 입을 벌리고 눈을 꽉 닫고 수족냉증이 생기고 대소변을 실금하며 얼굴이 붉고 기름 같은 땀을 흘린다. 실증은 혼절, 혼미는 같은 상황인데요. 이를 악물고 양손을 오그라들이고 주먹을 꽉 쥐는 아래가 끓는 그런 실증 증상이 나타난다. 실증과 허증의 증상이 서로 좀 다르다. 경증은 혼절하지는 않지만 한쪽 손발이 마비되거나 구안화사가 오거나 말을 더듬게 되는 언어 분리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뇌졸중의 치료는 비법은 없다. 정성껏 관리하면 90%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 중증은 7, 8개월이 소요되며 경증은 2, 3개월이 소요된다. 본인의 의지와 보호자의 정성, 또 술자, 의사의 정성 어린 성의가 3요소가 합해져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90% 이상 회복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무국부양등과 구당 기본 침울하고 심장과 간, 경락을 위주로 치료하고 나머지 외상, 굳은거나 팔다리 마비 증상 이런 것들은 근골격계 치료에 준하면 되겠습니다. 발병 초기는 따주기를 주 1, 2회를 하고 무국부양등을 하고 식사는 영양주구로 영양 보충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개선에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기력 회복 뒤에는 무국부양등과 기본 침으로 수구, 삼운교, 내관 등에 20-30분 이상 유침을 하고 상지 마비 시는 노군과 외관 견정에 선혈을 하고 하지에는 두납, 풍시, 태기에 음능천, 용천, 현종 등의 혈자리를 선혈하면 유효합니다. 후유증의 치료는 무국부양등과 기본침을 치료하고 중풍치료 7가지 중풍에 관련되는 효과가 좋은 혈자리가 있는데 백회, 족삼리, 곡지는 무국부양등에 속해 있으며 견정, 곡빈, 풍시, 현종, 머리, 어깨, 무릎, 발, 견정, 곡빈, 풍시, 현종의 혈자리를 선혈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그 기능의 회복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 풍의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입을 벌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을 관리해야 된다. 눈을 못 뜨고 있으면 간을 관리해야 된다. 손을 축 늘어뜨리면 비장을 관리해야 된다. 코를 계속 골면 폐를 관리해야 되며 소대배를 싸게 되면 신장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을 보고 해당되는 장부의 모혈이나 원혈을 또는 배유혈을 선혈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해당되는 증상의 치료 효과가 탁월하게 진전이 됩니다. 뇌출혈과 유관 병증은 뇌연화증, 전생에는 혈전에 의해서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인데 이것 역시 무국부양등과 기본침에 심유, 지향, 간유, 비유, 신유 등을 선혈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장애도 언어 장애가 나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혀로 나타나기 때문에 혀가 굳어져서 언어가 불편하게
발음이 됩니다. 이때는 혓바닥 밑에 있는 경액이열, 금진, 오객의 혈에다가 점차 출혈을 하게 되면 기혈순환이 돼서 혀가 부드러워져서 발음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뇌충혈, 뇌에 피가 많이 가는 거죠. 안면 밑 부위에 이상적인 적혈 현상이 나타나고 두통, 이면, 안면 자결, 서모, 경련 등이 나타난다. 말을 더듬거나 정확히 못하는 거죠. 목병 등과 기본 지문 플러스 신유를 써라. 뇌빈혈, 일시적으로 뇌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 이럴 때는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높이 들어서 하는 자세로 안정과 휴식을 취하게 되면 피가 뇌에 충족하게 돼서 그 현상을 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 치료는 무국박 등과 고방기관 침 플러스 기호와 전종을 선열해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두통에는 외감 두통, 풍환에 의해서 풍열에 의해서 풍습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체내에서 생기는 내상 두통은 간양증, 감기울림이나 간화가 상역돼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두통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경락, 육경에 따른 두통, 육경 두통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경은 뒷골이고 땡기고 아픈 곳이 태양경락을 다스리면 되고 소양경 두통은 편두통입니다. 소양경락을 관리하면 됩니다. 양명 두통은 눈알이 빠지듯이 아픈 그런 두통이고 위에 식체가 있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미능골 두통, 앞 이마 부분이 아픈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태음경 두통은 앞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며 소음경 두통은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한다. 어혈이 졌다. 자통이라 그럽니다. 칼로 자르는 듯한 느낌. 그 다음 고름경은 머리 꼭지가 아프다. 두정부가 아프다. 우리가 화가 불끈 나면 뚜껑 열린다 그러죠. 그것은 우리의 족고름 간경, 경락이 두정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그 두통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다. 원인은 뇌 통각 증축이 자극이 돼서 생기는 것이 뇌통이고 뇌압이 상승되고 뇌의 독소 자극이나 장기 질환에 의해서 생기고 근시, 내막염, 비염, 중이염, 충치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두통에는 10분, 합곡에서 10분간 유침을 하며 만성 두통은 무부양 등을 꾸준히 떠라. 그 다음 기타 육경 두통은 해당 경락을 찾아서 선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편두통. 서양의학적으로는 유전성, 신경쇠약, 월경, 빈혈, 히스테리, 분노, 변비, 이비인후과 질환 등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침뜸변증은 간양이 상강되거나 어혈이 지거나 습담이 생기면 편두통이 생기는데 보통 6시간 내에 12시간 지속된다. 그래서 시민성, 심장의 원인은 좌측 머리가 아프고 간담 쪽은 우측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편두통 어느 쪽 머리가 아프냐에 따라서 간 쪽이냐 심장 쪽이냐 그쪽 해당되는 경혈을 선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방외 치료 초기 치료는 두통이 있는 쪽에 풍문, 풍지, 천주, 견해의 등을 쓰며 2차 치료는 무구병등과 기본침, 심유, 간유, 담유, 신유, 전중, 삼음교를 선열한다. 좌편 등 두통은 신비관계를, 우편 두통은 간담에 관련되는
혈자리를 선열하고 무구강통과 기관침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라. 안면신경마비, 구안괴사. 원래 구안괴사인데 허준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구안와사로 바뀌었습니다. 한자를 잘못 이해를 하고 썼는지 아니면 발음하기가 구안괴사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통칭 현대에서는 구안와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이그러지는 쪽이 건강한 쪽이다. 눈이 감기지 않은 쪽이 환측이다. 입이 들어가는 쪽이 건축이고 주름이 없어지고는 환측이다. 말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심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혓바닥 밑에 금지 녹액에 점자 치료를 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 다음 안면신경마비, 구안와사는 발병한 지 한 달 안에 침으로 관리를 하면 아주 완치에 가까운 99% 이상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기간이 발병 기간이 길수록 그 개선되는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집니다. 그다음 주의성 안면신경마비는 배유시마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안와사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씁니다. 구개, 구벽, 괴벽, 풍구, 화, 구안, 괴사. 그만큼 인류와 오랫동안 살아왔던 병이 구안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뇌신경 12쌍 중 7번째가 안면신경인데요. 노란색 신경입니다. 그래서 안면신경과 그 다음 3자신경, 5번째 뇌신경인 3자신경은 요 갈색 신경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혈자리, 하관, 곡빈 이러한 혈자리에 자침을 하면 이 안면신경마비나 3자신경, 구안와사에 유효한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에 관련되는 질환들입니다. 원인은 뇌질환, 뇌상, 중독, 전염병이 생기고 풍안사가 침습돼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추위에 다대밑돌을 베고 자면 한여름에도 다대밑돌을 베고 자면 입이 돌아가는 증상을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풍안사, 한사가 침습해서 과음, 과로, 수술 후유증으로 또 생긴다. 안면신경마비에서 구안와사로 전이가 된다. 풍안외습은 실증이고 허풍내동은 허증에 의한 구안와사이다. 치료는 무구강 등의 기본침에 신주, 간유, 신유를 선열을 하고 아픈 층, 환층의 완골, 혈로, 견정, 협고, 사백, 양백, 눈침과 얼굴침을 써라. 눈에 관련된 혈자리는 정명, 찬죽, 어요, 사죽공, 동자료, 승읍 등이 있으며 얼굴 관련된 혈자리는 하관, 협고, 대영, 치창, 거료, 권료 이러한 혈자들이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곡빈 혈자리도 선열을 합니다. 치료 방법 3일 내지 5일 집중 관리를 하고 또 3일 내지 5일 좀 쉰 다음에 관리를 중지한 다음에 몸의 회복 상황을 봐서 또 다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차 신경통. 3차 신경 부위에 오는 통증이다.
한 가닥은 눈신경 쪽으로 가는데 3차 신경의 안신경이 통증이 오는 것은 드물는데요. 보통 상악, 윗 잇몸과 코 부분, 그것에 통증이 오는 것이 이지의 경우, 삼지는 하악신경, 아래턱에서 아랫입술, 아래턱, 하치열, 하, 잇몸 이런 데로 통증이 오는 것이 하악신경통입니다. 3차 신경통, 상악신경통, 하악신경통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한냉성 외사 침입에 의해서 생기고 빈혈 히스테리에 의해서 생기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류마티스, 이목구비의 외상이라든가 두부 질환 또는 중독성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한다. 이목구비 외상 중에 이 턱을 이렇게 연마해서 턱 크기를 줄이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 후유증으로 하악신경에 굉장히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차 신경의 위치, 하관 자리에 있습니다. 어차피 3차 신경도 무구역등과 구당기번 침으로 하고 대추와 완골, 이 완골이 3차 신경이 아주 유효한 혈전입니다. 1차 신경은 찬죽, 사직구, 양백두유, 눈 주변에 있는 것이죠. 이지는 상악 쪽에는 영양, 사백, 화료, 각선, 혈로, 삼지, 하악 쪽으로는 하관, 대형, 협고, 예풍, 곡빈, 내정, 정령이나 내정. 결국 풍안이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정체된 것을 억제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면 되는데 외관과 풍룡이 아주 좋은 혈이다. 외관과 풍룡, 특히 풍룡 혈자리는 습을 제거하는, 습담을 제거하는 조경명미경의 아주 타고난 혈자리입니다. 풍룡. 이상 신경계 1편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